자, 택지최 명치 15년 1882년 10월 우에노와 나가사키인데 이게 다가사키가 맞겠네요. 그러나 철도공사 중 홍수가 나서 호전천 하구의 교각이 유실되었다는 전보를 받았다. 나는 전부터 이 공사에 관계하고 있었기 때문에 급히 현지로 달려가 철도국장 이노우에를 만났다. 원래 호전천의 제방은 평지에서부터 3m 정도 높고 이 제방을 기준으로 하여 철교를 가설하려고 한다면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야 한다. 또 전후의 토사나 목석을 운반하는 데는 우선 그 철도를 부설하지 않으면 불편하다. 그래서 좌우 제방의 중간에 수문을 내어 홍수를 때를 대비하고 항상 흙부대를 준비하고 운반에 편리하도록 평지의 지형과 맞추어 하나의 다리를 가설하였던 것이다. 지금 유출된 것이 이것인데 이노우에 씨는 나에게 홍수 때문에 이 다리를 잃었지만 이것을 고쳐 쌓아도 홍수로 자주 유출되기 때문에 이 유실이라고 해야 될 겁니다. 아마 우리말로 하면 유실로 번역을 하셔야 되겠죠. 그 손해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크다. 때문에 이번에는 제방의 높이에 준하여 가교를 가설해야 할지 아니면 전처럼 평면의 지형에 따라 보수하여 쌓아야 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중간을 취해 가설해야 할지 어떤 것이 좋은지 의견을 물었다. 그래서 이 입서에서 택지최의 초요를 얻었다. 최께는 땅 위에 연못을 만드는 꾀이기 때문에 홍수가 평지에 넘치는 상이다. 그렇지요. 초요가 변하면 택뇌 수가 되죠. 그죠? 밑에는 우레이기 때문에 택뇌 수가 되네요. 수는 무엇을 따른다고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종래처럼 평면에 다리를 놓는 것이 좋다. 그리고 홍수에 대비하여 쇠사슬을 다리에 부착하여 양안을 이어놓고 홍수 때 하는 그 쇠사슬로 다리를 잡아당긴다면 다리를 잃을 걱정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다리를 이렇게 놓고서 양쪽 끝에 쇠사슬을 잡아맸다가 홍수 때가 오면 이렇게 벌려놓는다 그 말이죠. 그럼 떠내려갈 일이 없다 그 말입니다. 지금. 그리고 물이 빠지면 곧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다. 옛날 영도다리 비슷한 거죠? 영도다리 비슷한 거죠. 지금 다리를 높게 부설하려고 하면 교황도 장대해져 홍수의 재해로부터 전체를 유지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다음 효인 6.2가 변하면 택수곤이 된다 이 말이죠. 택수곤. 그죠? 여기서 초유가 변하면 이렇게 됐지만 만약에 이렇게 하면 택수곤이 되는 거죠. 이 4대 난꾀 중에 하나죠. 그러나 제방의 높이에 준하여 높고 튼튼한 철교를 부설하는 것은 다음 효인 6.3이 변한 것이기 때문에 택산함이 되고 기란이 이익이 있으면 물론이지만 지금 사업의 의급하면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에 회의 결과는 택리수로 결정되어 종래의 가교를 수축하였는데 과연 본꾀가 거짓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친구가 찾아와서 운기를 점치고 싶다고 해서 최의 이유를 얻었다. 최께는 땅 위에 연못이 있는 것이니 흐르는 물을 가두어두고 땅 위에 부어 그 토지를 적시고 작물을 생육시킨다는 상이 있다. 또 상꾀인 태는 정부가 즐거움을 가지고 백성의 마음에 맞는 정치를 하고 백성이 모여 즐거워한다는 상이 있기 때문에 이 꾀를 최라고 하는 것이다. 지금 제2호를 얻었으므로 귀하는 희망하는 것이 있어서 상부의 사람에게 통보하고자 해도 그 사이에 이를 방해하는 자가 있어 희망을 통하고자 해도 희망을 이룰 수 없는 일이 있지만 그 희망은 터무니없는 것이 아니므로 앞으로 반드시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지장이 있기 때문에 서둘러 이루고자 해서는 안 된다. 무리하게 밀고 나가려 하면 오히려 잘 나가지 않고 나중에 더 큰 장애를 만들게 될 것이니 잠시 물러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좋다. 그 사이에 동지를 모으는 것도 좋으니 이것을 인길무구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상부에 사람을 만나 자신의 청혼을 잘 말하고 훗날의 약속을 해놓는다면 희망을 달성하는 것은 앞당겨질 것이다. 이것을 이용약이라고 그랬죠. 약간 굉장히 어렵거든요. 어렵습니다. 예. 그 종묘의 제사가 이제 체제사가 있고 큰 제사가, 작은 제사는 약이라고 하는 제사가 있고 그렇죠. 이 꾀는 신명이 모여있는 것이므로 정성이 통하기 쉬운 때이니 신에게 기원하여 점수하기에 적당한 때이다. 또 이제 어떤 친구가 찾아와서 운기를 점치고 싶다 해서 택지최 3효를 얻었다. 최는 4, 5효의 양효가 권유를 가지고 있고 3음이 모이는 때이다. 지금 제 3효를 얻었으므로 아랫사람이 의 선두에 서서 양에 비유되고 있기 때문에 귀하는 국장의 마음에 들고 그 때문에 다른 사람의 비방을 받는 때이다. 그러나 학력이 있어 입신하는 데는 귀하 같은 인물이 관리가 되어야 하므로 근무하는 이상은 국장의 뜻을 잘 받들고 명령에 따라 사무 처리를 잘 해나간다면 입신의 길은 멀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시대가 그렇게 시키는 바이지만 알랑거림이 지나치면 남들이 투기하게 되므로 만약 장관이 전임한다면 키 없는 패가 되어버린다. 항상 그 마음을 잃지 말고 동료와의 교제도 긴밀하게 할 필요가 있으니 이를 최여, 차여, 무유리, 왕무구, 소린, 그렇죠? 여기 오늘 찾다가 아까하고 틀리네. 그렇죠. 아까는 이 꼬매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이 차이가 이게 없었어요. 이런 글자가. 네, 그 글자가. 그때는 이게 맥킨토시를 가지고 외부에서 작업을 해오는데 그 맥킨토시 이런 글자가 없었어요. 한자가 없는 게 너무 많았습니다. 모 가문의 지배인이 와서 운기를 점치고 싶다 해서 입소해서 최의 사회를 얻었다. 최께는 국가에 비유한다면 구호에 뛰어난 천자와 구사의 현명한 대신이 한 시대에 만나 함께 국가를 다스리니 그로 인하여 백성은 기쁘고 즐거이 정부를 지지하는 때이다. 그러나 구사는 재상의 지위라서 공적은 주군의 덕에 의한다고 하고 실패는 자신의 책임으로 하여 신하로서의 직무를 다하는 것이나 상벌의 고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 보아서는 주군을 능가한다는 비방을 받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보통 사람에게 맡길 수 없는 자리이다. 지금 귀하는 큰 상인의 지배인으로서 가업의 계획을 맡아 여러 대례인을 총괄하고 근태를 판별하며 상벌과 진태를 결정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세상에 대해서는 주인의 이름을 알고 있지만 얼굴을 아는 사람은 적으니
귀하의 얼굴을 아는 사람이 많은 것과 같고 권위 있는 자리에서는 질투도 따르는 것이 당연한 일이니 귀하는 항상 사례가 깊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제 결국은 얘기가 그겁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줬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친구가 찾아와서 말하기를 나를 포함하여 세 사람의 연기주를 가지고 있는데 동업자 중에서 이사로 의뢰받았는데 경시청으로 출두할 일이 있어 바빴으므로 자신의 이름을 제자 한 사람에게 양도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양도에도 일에 차질이 없을지 점을 치고 싶다 해서 입소해서 최의 사유를 얻었다. 최께는 상괴인태는 높은 자리에서 강연하는 상이고 대중은 즐거워하며 모이는 것이 최의 상이다. 사효가 변하면 수지비가 되고 수지비가 되죠. 사효가 변하면 초효가 변하면 지금 이제 이 따를 숫자가 되죠. 그리고 이효가 변하면은 택수곤이 되고, 그죠? 지금 또 사효가 변하면은 수지 비가 되는 거죠. 그죠? 무리와 친할 수 없지만 모인다는 것이 없어져 버린다. 그러므로 그의 이름을 양도하면 대중이 모이지 않게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이름을 양도할 시기는 아직 너무 이르다는 점이다. 친구가 와서 운기를 점치고 싶다 해서 입소해서 최의 오효를 얻었다. 최꾀는 기쁘게 쫓는 것에는 인심이 모이는 것이므로 최라 하고 사물이 모여 교통하는 때로 본다. 또 호꾀에 풍지관이 있으므로 신령이 모이는 때이지만 신은 지성을 가지고 제사하면 모이고 그렇게 안 하면 흩어지는 것이므로 64개 중에서는 최는 모이고 화는 흩어지는 것이니 이 양꾀에 따라 신을 제사 지내는 일에 중대함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그렇죠. 여기 호교에 풍지관이 있다고 그랬죠. 여기 보시면 요게 지금 호교를 한다 그러면 요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 밑에 이 호교라는 게 원래 초요하고 위에 걸 빼고 하죠. 그런데 점사에 있어서는 꼭 그렇게 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엔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점을 친 사람 입장에서는 이걸 이대로 본다 그러면 이렇게 나눠도 풍지관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상이 있는 거니까. 신령이 모이는 때 일의 중대함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지금 오해를 얻었기 때문에 자기 아랫사람인 육사가 권위를 휘둘러 자신의 성의를 밟고 숨어서 많은 사람들과 통하지 않도록 하고 또 여러 사람 가운데 정성 있는 자를 방해하는 때이다. 속담에 이름과 권세는 빌려주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그러네요. 이름과 권세는 빌려주는 게 아니구만. 나는 높은 지위에서 제사를 올리고 그는 내 권위와 덕을 빼앗아 내 뜻을 통하는 때이다. 그러나 이것은 세태가 그렇게 된 바이므로 뜻에 개의치 말고 자신의 정성을 다해 노력한다면 이는 나에게 응하고 있기 때문에 마침내 권위는 자신에게 되돌아올 때가 이것을 그래서 그죠? 최유의 무구 비부 원영정 회망이라고 하는 것이다. 명치 21년 1888년 6월 나는 시멘트 제조소 이 양반이 시멘트 장사도 했거든요. 저를 애지연 열전에서 오려고 그것을 방문했는데 그때 열전 신궁의 요청에 의해 이게 이제 사람 이름이죠.
역에 대한 강의를 하였다. 그 당시는 가뭄이어서 가까운 농촌의 농민 수백 명이 와 비를 기다리는 기도를 올리고 있었다. 당시 신궁의 신직은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거기 승려 같은 거죠. 나에게 양해를 구하고 강의석을 비우고 신 앞에 나가 기도하더니 의식이 끝나자 자리로 돌아왔다. 나는 그 신직에게 작은 소리로 귀하는 신령에게 비를 구했는데 신에게서는 어떤 소식이 있었습니까? 하고 말하자 그는 쓴 웃음을 지으며 답하지 못했다. 이에 나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어떤 주인이 있어 사람을 하나 고용했는데 그 고용인이 농아라서 주인의 명을 알아듣지 못하고 늘 고개만 숙이고 있으니 주인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신명은 주인이고 신직은 고용인이니 신직의 신의 뜻을 살피지 못하고 신의 뜻을 알지 못한다면 농아인 고용인과 다를 것이 무엇이요? 그러니 신의 뜻을 아는 방법을 말한다면 세상에 역학이라는 것이 있는데 내가 항상 강의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요. 무릇 역은 신어이고 신의 뜻에 감통하여 사람에게 통역하는 것이요. 그 증거로 오늘 이 자리에서 신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들어보고 이것을 여러분에게 통역해 보겠소. 그리고 입서에서 최의 상여를 얻었다. 최께는 상괴인 택은 물을 받는 땅인데 그 택이 지상에 있는 것은 마치 자식을 업은 채로 남에게 업힌 것과 같으니 이것은 홍수의 상이다. 상여는 초유에서부터 육효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6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6일이 지나면 건이 되고 건은 구름이 움직여 비를 내린다는 괴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6일이 지나면 풍부가 있어서 큰 비가 될 것이다. 상전에 자, 채, 이, 미, 안상야라고 있는데 이것은 즉 신칙이고 이것을 번역하면 그대들은 한 발에 비를 바라지만 한 발 보내야 할 비는 큰 비인이 홍수가 될 것이다. 안심하기는 어렵지만 눈물을 머금고 보낸다는 의미로 전단하였다. 이것은 7월 16일의 일이었지만 그러나 듣는 사람들은 반신반의하는 모양이었지만 어느새 6일째 강의날이 되었고 그날 아침부터 특히 닦아놓은 하늘처럼 맑고 구름 한 점 보이지 않았다. 대공사의 각전 신행씨가 나에게 선생님 오늘이 약속한 날인데 이런 좋은 날씨에 어떻게 비가 내리겠습니까? 했다. 나는 그의 말에 나는 그저 신의 뜻에 감통하여 인간에게 통역한 것뿐이니 맞을지 안 맞을지는 내가 관여할 바가 아니지만 이제까지 한 번도 신명은 나를 속이지 않았으니 오늘도 그러할 것이네 라고 대답하고 돌아왔다. 그런데 오후 2시경부터 구름이 몰려오고 바람이 불더니 3시쯤에는 폭풍우가 되어 창대 같은 비를 쏟아부었다. 이에 신직 등 사람은 신의 엄숙함에 감동하여 풍우를 뚫고 내가 묵고 있는 곳으로 찾아와 마음으로부터 감복한다고 하였다. 기가 막히죠. 저희 월간 역학은 1990년 7월 창간호를 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0년 9월호 통번 387호까지 냈습니다. 즉 387개월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월간 역학을 발행을 해왔습니다. 제가 창간해서 여기까지 왔죠. 월간 역학에는 이런 내용이 나갑니다. 주역, 맹자, 장자, 묘법, 연화경, 아함경, 사주, 관상, 풍수지리, 육효, 기문등갑, 그리고 하루하루 여러분의 운세가 나갑니다. 이사하기 좋은 날, 결혼하기 좋은 날, 택일, 고사 지내기 좋은 날, 그리고 여러분이 사업이나 여행에 길한 방위
흉한 방위가 나갑니다. 창간 33년 기념으로 이런 사은 행사를 합니다. 월간 역학 1개월 한 권은 12,000원입니다. 12,000원 곱하기 12개월 하면 14만 4천원이죠. 그런데요, 여기다가 여러분께서 39,000원만 더 보태시면 18만 3천원이 되겠죠. 그러면 이런 사은품을 대량으로 드립니다. 첫째는 2022년 1월부터 6월호까지를 무료로 드립니다. 1, 2, 3, 4, 5, 6. 이 금액이 5만 7천원입니다. 저희가 행사를 하느라고 1월호, 2월호, 3월호를 재판을 찍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 역사상 월간지를 재판 돌리는 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남은 것이 한 50여 부씩 남았습니다. 그래서 한 50여 분에게만 이 혜택을 드리려고 합니다. 1, 2, 3, 4, 5, 6까지 해서 5만 7천 원을 드리고요. 7, 8, 이제 9월까지, 이거는 7월부터는 여러분이 구독료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1월호부터 9월호까지를 한꺼번에 보내드리고, 이 가운데 1월호부터 6월호까지 5만 7천 원을 서비스로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국내에서 순국산 황동으로 만든 수맥 탐사봉이 6만 원입니다. 그리고 수맥 탐사봉 케이스가 10,000원입니다. 그럼 이게 7만 원이죠. 수맥 탐사봉은 이렇게 쓰시는데, 들고 가다가 이렇게 X자가 되면 수맥이 그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걸어가서 다시 이렇게 뚝 떨어지면 수맥이 끝나는 거죠.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상세한 안내서가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이죠, 제가 쓴 천지신명과 사람들께 바치는 주역, 길을 묻는 이들을 위해 점괘 해석을 함께 달았다. 이 책만 있으면 주역점을 칠 수가 있습니다. 38,000원입니다. 그리고 제가 쓴 책인데요, 돈, 권력, 수명, 이 책 안에 다 있다. 마의상법 정해, 역시 큰 책인데 38,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쓴 겁니다. 명당 찾기 수맥 측정 핵심 비결, 2만 원입니다. 이거는 책이 좀 작지만 네 집까지 전부 올 컬러로 되어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월간역학 1월호부터 6월호까지 5만 7천 원, 수맥 탐사봉 6만 원, 그리고 주역 3만 8천 원, 마의상법 정해 3만 8천 원, 명당 찾기 수맥 측정 핵심 비결 2만 원, 월간 역학 1년 14만 4천 원, 합치면 35만 7천 원입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사은품만 21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3만 9천 원을 더 내시면 사은품 21만 3천 원어치를 받으시게 됩니다. 이렇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하나은행 저희 전화번호하고 같습니다. 02-2264-0258 끝에 1004만 붙이시면 됩니다. 한국역학협회로 18만 3천 원 입금하시고 전화 02-2264-0258로 전화 주셔서 주소 성함 불러주시면 사은품 21만 3천 원어치를 즉시 택배로 보내드리고 앞으로 1년간 월간 역학을 꾸준히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